네, 안녕하세요. 금일은 양자 알고리즘에서도 그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의 경우에는 양자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의 경우에는 좀 단계적으로 가자면 우선 가까운 알고리즘으로는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을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을 배운 다음에는 그로브 알고리즘 그리고 페이지 에스티메이션 더 넘어가서는 이제 쇼 알고리즘과 같은 이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이 사이먼 알고리즘까지 이어지고 사이먼 알고리즘이 그 쇼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굉장히 좋은 예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는 단계로서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유니터리 게이트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일단은 cat 0이 예를 들어서 n개가 있다고 할 때 이게 하나마다 게이트가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얘네 이 cat 0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큐빗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큐빗에 이제 타겟 큐빗이 이제 안칠라 큐빗이 되겠죠. 여기다 하나마다 게이트를 똑같이 작용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 퀀텀 오라클이라고 하는 어떤 블랙박스가 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x, y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각각의 큐빗들에 대해서 하나마다 게이트를 한 번 더 연산을 해주게 되고 마지막으로 메저먼트를 하면 이제 끝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의 큰 이제 구조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 각각각 이 스테이지별로 큐빗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오퍼레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그려드릴게요. 먼저 그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하고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3번이라고 썼네. 네, 1번, 2번, 3번이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2의 색깔을 좀 바꿀까요?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 2의 n 플러스 1분의 1의 시그마 x는 0에서 2의 n 빼기 1까지 cat x cat 0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우선은 이 자세한 이 수식 풀이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그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이 어떤 수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구조를 그 보는 거니까 먼저 쭉 수식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그 퀀텀 오라클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시그마 x는 0에서 2의 n 빼기 1 cat x 마이너스 1의 f 이거를 미리 좀 써놓을 걸 그랬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의 n분의 1의 시그마 y는 0에서 지금 보시는 이 표현들은 그 양자 알고리즘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자주 접하게 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의 이 퀀텀 서킷 형태와 그리고 이 각각의 이 스텝에서의 그 오퍼레이터가 적용됐을 때 큐빅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텐데요. 이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좀 나눠보면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눈에 가장 띄는 건 이 커다란 네모가 되겠죠. 이 커다란 네모는 퀀텀 이제 오라클이라고 부르는 애고요. 이제 오라클은 클래시컬 오라클과 비슷한데 퀀텀 오라클은 퀀텀에 작용하는 어떠한 함수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퀀텀 오라클도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퀀텀 오라클에서 또 특이한 내용이 있죠. 특이한 내용인데 뭐가 특이하냐면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컨트롤 큐빗에 의해서 타겟 큐빗이 함수를 작용하게 될 텐데 그 함수 작용이 되는 요 함수가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용되는 이 함수가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의 개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 컨트롤 큐빗에 따라서 어떤 그 작용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이 수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여기 이 세 번째 수식을 봤을 때 되게 특이한 수식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이 퀀텀 오라클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함수,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하다마다 게이트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뒤에 있는 이 cat 0 마이너스 cat 1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cat에 대해서는 이게 갑자기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x, y의 어떤 지수 오퍼레이터가 하나 더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표현이 좀 낯서시죠? 그래서 이 각각의 스텝은 뒤에서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그 하다마다 게이트입니다. 지금 보면은 하다마다 게이트가 이렇게 양쪽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하다마다 게이트가 이 큐빗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또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하다마다 게이트들과 그리고 퀀텀 오라클 그리고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의 작용을 이해하게 되면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퀀텀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 표현을 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방식이 진짜로 이렇게 동작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그 퀀텀 서킷의 형태와 그리고 큐빗이 어떤 방식으로 스테이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표현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게 쇼 알고리즘, 그로브 알고리즘으로 가기 위한 이제 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이 수식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을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지금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퀀텀 오라클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퀀텀 오라클 내에서 컨트롤 유니터리 게이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퀀텀 오라클과 양옆에 하다마다 게이트들 그리고 큐빗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다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는 말 그대로 유니터리 게이트가 이제 컨트롤드 된다는 말인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컨트롤 유니터리 게이트는 그 시낫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낫 게이트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큐빗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일단은 컨트롤 큐빗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타겟 큐빗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퀀텀 서킷으로 표현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컨트롤드 큐빗이라는 뜻이고, 컨트롤 큐빗이죠. 네, 그리고 얘는 타겟 큐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정의로서 설명을 하자면 간단하게 이제 C에 있는 어떤 상태를
t에 복사한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에 해당되는 어떤 오퍼레이터를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시낫 게이트랑 비슷한데요. 일단은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는 똑같이 컨트롤 큐빗이 있고 타겟 큐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낫 게이트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 X에 해당되는 어떤 상태를 이제 타겟 큐빗에다가 그대로 이제 복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는 X 상태를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X 상태란 이제 컨트롤 큐빗이 되겠죠. 컨트롤 큐빗에 의한 어떤 오퍼레이터의 작용을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큐빗은 그대로 있고 컨트롤 큐빗에 따라서 이 타겟 큐빗의 상태만 변화한다는 표현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컨트롤 큐빗이 있고 텐서 프로덕,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그리고 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보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걸 조금 자세하게 쓴다면 1, 0, 0, 1, 0, U, 1, 1, U, 1, 2, U, 2, 1, U, 2,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디락 노테이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이 디락 노테이션의 표기법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컨트롤 큐빗이 0 상태일 때는 바뀌지 않고 1 상태일 때만 타겟 큐빗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하게 수식적으로는 뒤에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는 결국에는 이 어떤 타겟 큐빗이 만약에 어떤 이 작용되는 그러니까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아이젠 스테이트 중에 하나라면 그 컨트롤 큐빗의 어떤 그 페이지를 상대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겟 큐빗이 어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아이젠 스테이트 중에 하나라면 이 컨트롤 큐빗의 페이지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페이지가 렐러티브 페이지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 게 더 유용합니다. 페이지로 바꿈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아직은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수식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컨트롤 큐빗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다는 게 이 컨트롤 유니터리 게이트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이게 이 그림이 빠져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컨트롤 유니터리 게이트의 그림을 여기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시낫 게이트는 위에 있는 표기법대로 표현이 된다면 컨트롤 유니터리 게이트는 아래와 같이 어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컨트롤 큐빗, 타겟 큐빗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작용하고 난 다음에 이 나오는 값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순히 보기에는 유니터리 연산자가 뒤에 타겟 큐빗에 작용하고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값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되실 텐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컨트롤 큐빗을 푸사이라고 하고 임의의 이제 그 큐빗 푸사이라고 하고 그리고 타겟 큐빗 또한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해서 어떤 파이 큐빗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드는 그 표현 아까 표현 드린 대로 어떤 이 퀀텀 서킷 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얘는 타겟 큐빗 역할을 하고 얘는 컨트롤 큐빗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이를 임의의 그 큐빗 형태인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표현식은 제가 아까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에 해당되는 이제 총 오퍼레이터를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디렉 노테이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건 사실은 요 컨트롤드 타겟에 해당되는 이 어떤 연산 작용이 한 번에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빨간 네모를 전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는 이 빨간색 칸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이 파이와 프사이 큐빗에 각각 작용하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프사이와 이 파이가 어떤 그 힐버트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컨트롤 유니터리 게이트 표현이 아까 이렇다고 했잖아요. 얘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림 좀 내려야겠네요.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서 컨트롤 유니터리 게이트의 매트릭스 형태를 제가 썼었는데 이거를 한번 좀 풀어서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브라켓에 해당되는 이제 외적이죠. 외적이 만들어져서 이 아이덴티티가 들어가고, 그리고 1 유니터리,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수식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얘네들은 일단은 플러스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하겠죠. 그럼 분배 법칙부터 먼저 적용을 해볼까요? 플러스 유니터리,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수식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각각 작용이 되겠죠. 각각 작용이 되는데 먼저 이 앞에 있는 것들끼리 뒤에 있는 것들끼리 각각 텐서 프로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텐서 프로덕이 아니고 각각 작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는 그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뭐 요런 형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앞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것들끼리, 뒤에 있는 건 뒤에 있는 것들끼리 먼저 작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아이덴티티랑 파이는 그대로 남겠죠. 그리고 플러스 요거는 이제 유니터리랑 파이 캣은 그대로 남아 있겠죠. 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아까 제가 위에서 이 프사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요런 이제 어떤 큐비트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 각각 한번 집어 넣어서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0 내적에 대해서는 1이잖아요. 0, 1은 이제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0만 살아남을 거고 1은 사라질 테니까 바로 풀어서 쓰면 알파 캣 0의 텐서 프로덕 파이 플러스 뒤에 마찬가지로 이제 1, 1만 남겠죠. 1, 0은 사라질 거고요. 그래서 베타 1만 남아서 베타는 앞으로 뺐습니다. 텐서 프로덕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지금 잘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어떤 일반적인 표현식이 있는데요. 그 표현식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란 익스포넨셜 어떤 마이너스 i의 해밀토니안이 적용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사실은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물리 지식이 있으실 테니까 잘 아시겠지만 오일러 이퀘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가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어떤 그 오일러 이퀘이션이 오일러 포뮬러죠. 오일러 포뮬러에 해당되는 어떤 에너지 상태를 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어떤 이 해밀토니안이 어떤 아이젠 스테이트 중에 그 값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젠 밸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젠 밸류 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고유값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면, 만약에 이 파이가 이 유니터리 연산자에 대한 어떤 아이젠 밸류를 이 2의 마이너스 i 파이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 파이랑 파이는 다른 파이가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쓰이겠죠. 베타 1의 익스포넨셜 i 파이의 파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파이 이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파이와 이제 그 캣 파이는 다른 파이입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 2의 i 파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오퍼레이터가 아니고 아이젠 밸류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은 앞으로 빼줄 수가 있는데, 앞으로 빼주게 되면 혹시 앞으로 빼주는 게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기본 규칙 같은 거여서 텐서 프로덕트과 오퍼레이터의 그 사칙 연산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아실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다시 텐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있는 이제 파이가 일치하기 때문에 보다 법칙이 아까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이제 묶어줄 수가 있겠죠. 묶어주게 되면 베타 1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수식으로만 봤을 때 이 결과를 위에 이 퀀텀 서킷에 한번 적용한다고 보면은, 지금 얘네들은 앞에 있는 큐빗과 뒤에 있는 큐빗, 그러니까 컨트롤 큐빗과 타겟 큐빗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타겟 큐빗은 파이가 그대로 나오고, 그 위에 컨트롤 큐빗 같은 경우에는 0 상태는 변함이 없지만 이 뒤에 있는 이 1캣에 해당되는 어떤 그 캣에는, 어떤 벡터에는 지금 어떤 위상 상태가 변화하는 오퍼레이터가 적용됐을 때 어떤 값이 변환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결국에 캣 0과 캣 1은 어떤 파동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1에 해당하는 파동의 이제 위상 상태만 조금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위상 상태가 변한 거지 확률 상태가 변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이 각각의 개수들에 해당되는 어떤 뭐 제곱값이 이제 보른스 룰을 이제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알파 제곱이나 2의 i 파이 베타에 해당되는 이 어떤 노름값을 구하거나 해도 똑같은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i파이에 대해서 노름값을 구할 때는 그 이게 복소수다 보니까 그 복소수는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이제 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확률값으로 따지게 되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보다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는 분명히 여기 요 부분, 이 컨트롤 큐빗이 위에 있고 뒤에는 이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작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결과로 보면 어떠냐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타겟 큐빗은 그대로 있고 컨트롤 큐빗의 상태만 지금 뭔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실 때 이거 그 컨트롤 큐빗과 이 타겟 큐빗에 해당되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그 퀀텀 서킷에 표현됐을 때는 아니 이거는 그 퀀텀 서킷이 그러니까 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아래에 어떤 그 버스에 줄 서 있으니까 여기 지금 이거를 이제 퀀텀 서킷에서는 버스라고 부르죠. 이 버스에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이 전체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에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에 의한 결과로서 컨트롤 큐빗이 어떤 변화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cat1 앞에 붙은 이 아이젠 밸류 값이 이 페이지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페이지를 변화시키는 건데 결국에는 이 0에 해당하는 파동에 비해서 어떤 정도로 이 파동이 변했냐를 나타내고 있는 거여서 사실은 그 앞에 그 cat 0에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또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cat 0이 있고 이 i파이에 1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이 뒤에 cat 1에 해당되는 이 i파이를 없애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없애줄 수 있어요. 대신에 이에 뭐가 되냐면 i파이를 앞으로 빼주는 거죠. i파이를 앞으로 빼주고 2의 마이너스 i파이가 cat 0 앞에 붙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 cat 0과 cat 1의 괄호에 앞에 있는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페이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글로벌 페이지는 사실 아무런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큐비치라고 하는 어떤 아티피셜 아톰이 있는데 얘가 이제 cat 0과 cat 1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그 큐빗 상태인데 전체의 페이지를 전부 다 한 번에 바꿔주게 되면 사실 그 똑같은 거거든요. 변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글로벌 페이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오직 의미가 있는 건 그 이제 어떤 파동이 이 아티피셜 아톰을 만들어내는 어떤 파동이 이제 0과 1에 해당되는 각각의 이 파동이 중첩돼서 나타나는 어떤 그 파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벌 페이지는 의미가 없고 0과 1의 상대적인 페이지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이제 이 뒤에 붙어 있는 어떤 이의 i파이를 이건 단순히 그냥 이제 이 i파이는 이 i파이니까 이건 오퍼레이터가 아니니까 앞으로 빼줘도 상관없지 하고 앞으로 빼주게 되지만 물리적인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 cat 0에 대한 cat 1의 상대적인 페이지 변화로 보겠다.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게 만약에 이제 이 뒤에 이 i파이를 그대로 남겨놨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수식을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의 i파이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알파 캣에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사실 이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의 i파이의 캣 0으로 각각 묶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수식이 어떻게 나와요? 2의 마이너스 i파이 캣 0 플러스 베타의 캣 1이 될 거고 그리고 뒤에는 2의 i파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은 출력되는 값이 어떻게 바뀌죠? 이게 위에서는 2의 마이너스 i파이 캣 0 베타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 타겟 큐빗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타겟 큐빗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 파이에 해당되는 어떤 페이지가 바뀐 거긴 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 어떤 값을 출력했을 때도 똑같은 확률로 나오고요. 다만 이 타겟 큐빅과 이 컨트롤 큐빅이 만들어내는 이 파동 간의 상대적인 위상만 다음과 같은 이제 표현식으로 나타난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의 수식대로 표현, 이제 이 오른쪽 표현대로 표현을 할 거냐 아니면 왼쪽에 있는 대로 표현을 할 거냐의 차이인 거고,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와 아래에도 결국에는 사실은 이 렐러티브 페이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컨트롤 큐빅 내에서도 이게 cat 0이나 아니면 cat 1에 대한 상대적인 이 각각의 큐빅의 이 상대적인 페이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오늘은 그 컨트롤 큐빅이 아니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가 이제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핵심 키워드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는 타겟 큐빅은 그대로 가는 걸로 보고, 일단은 굳이 얘를 이렇게 이 i파이 캣파이 형태로 표현하는 것보단 그냥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얘는 그대로 나가는 걸로 보고, 위에 있는 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컨트롤 큐빅의 상태만 변화하는 걸 관심 가지고 보는 게 훨씬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메저먼트를 하거나 이제 수식적인 걸 구할 때에도 뒤에 있는 게 어떨 때는 이제 뭐 이제 글로벌 페이지를 넣어줬다가 넣어준 수식이었다가 빼줬다가 하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밑에서 수식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처럼 뭘 앞으로 다 보내버리고 그 수학적으로는 몰아주고 한 번에 봅니다. 그 상태를. 물론 이제 나중에 알고리즘이 복잡하게 되고 이제 좀 간단한 방법들을 찾다 보면 이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수식적으로 푸는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이 수식은 그러니까 이 컨트롤 큐빅으로 어떤 페이지 상태를 몰아줘서 이 컨트롤 유니터리 게이트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cat 0이나 cat 1의 어떤 그 위상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 앞에 있는 어떤 값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의 i파이가 되겠죠. 이 i파이에 해당하는 거를 꼭 1에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0에 붙여도 전혀 상관없다. 0에 붙여 cat 0 앞에 붙여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약속으로는 0은 고정시키고 0 상태는 기준점이니까 그냥 있는 걸로 보고, 뒤에 이제 cat 1에 보통 어떤 위상 상태가 변한 걸로 상대적인 위상 상태가 변한 걸로 이 큐빅 상태가 변한 걸 보자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금일은 그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은 쇼 알고리즘, 글로벌 알고리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중간 단계로서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퀀텀 오라클, 컨트롤 유니터리 게이트, 그리고 하다마다 게이트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이 퀀텀 오라클에 들어가는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에 대해서 금일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가 상대적인 위상이 어떻게 일으키고 있고, 그 일으켰을 때에도 이 벡터 공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파동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 퀀텀 오라클과 하다마다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수식이 어떻게 실제 계산이 되고 있고 물리적으로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